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막 뜨거워진다 하면 보통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큰 회사들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 사실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이 칩 하나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가, 와, 이게 어떻게 전체 산업 생태계를 쫙 훑으면서 수많은 숨은 층자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예측 가능한 패턴을 오늘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메모리 칩 시장이 빵 하고 터졌을 때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누구한테 또 어떤 순서로 흘러 들어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이 공식 하나면 끝나요. 아주 간단한데 정말 강력하죠. 바로 반도체 가격, 우리가 보통 ASP라고 부르는 것, 여기에 판매량인 Q가 동시에 쭉쭉 올라가는 순간, 이때를 우리가 바로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익이 그냥 조금 더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시점인 거죠. 자, 그럼 이 슈퍼사이클의 첫 번째 파도, 이걸 맨 앞에서 그냥 온몸으로 받아내는 곳은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분야의 거인들이죠. 메모리 칩을 직접 만들고 파는 바로 그 회사들 말이에요. 아니, 왜 이 회사들이 가장 먼저냐고요? 간단해요. 이 회사들은요, 칩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보다 칩 가격 자체가 수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칩 가격이 딱 10%만 올랐다? 와, 그러면 영업이익은 막 몇 배씩 뛸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더 재밌어요. 자, SK하이닉스. 여기는 매출의 90% 이상이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칩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내렸다 해도 회사 전체가 들썩이는 거죠.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메모리 사업부, 이 DS 부문이 회사 전체 이익을 끌고 가는 핵심 엔진이잖아요. 미국의 마이크론은 또 글로벌 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 신호탄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거인들이 막 공장을 돌리면서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물결이 바로 밀려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 생산 엔진에 기름을 붓고 부품을 대주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것도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칩 생산량, 아까 말씀드린 Q 있죠? 이게 늘어난다는 건 웨이퍼 한 장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온갖 재료들, 부품들, 소모품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그쵸.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 회사들 매출도 같이 쏙쏙 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소부장. 들어보셨죠? 반도체 생태계의 허리를 딱 받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네, 바로 이 소부장 기업들이 두 번째 물결의 주인공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진세미캠은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릴 때 쓰는 감광액을 만들고요. 원액큐엔스는 비싼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소모품을 공급해요. 그리고 솔브레인은 회로를 정교하게 깎아낼 때 쓰는 식각액을 대주죠. 그러니까 칩 생산이 늘어난다? 이 회사 낼 제품 없이는 말 그대로 웨이퍼 한 장도 못 만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자, 이제 칩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 칩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는 선수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들이 세 번째 물결을 만들어내는 완성자들입니다. 생산된 칩은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이거 제대로 작동하나? 하고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또 외부 충격에서 보호하도록 튼튼하게 포장, 즉 패키징도 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핫한 HBM 같은 아주 비싸고 성능 좋은 칩들이 많아질수록 이 회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고 당연히 수익도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단계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사들을 우리가 OSAT라고 불러요. 외주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라는 뜻인데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OSAT 전문 기업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같은 회사는 칩 점사할 때 쓰는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요. 한미반도체는 정말 빼놓을 수 없죠. HBM 만들 때 꼭 필요한 TC 본더라는 장비 시장의 거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곳이 바로 삼성, 하이닉스의 외주 물량을 받아서 처리하는 회사고요.
이 세 번째 물결의 특징은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점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세 번의 파도, 이 낙수 효과의 흐름을 우리가 대체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포착할 수 있을까? 아주 명확한 3단계 패턴이 있습니다. 1단계, 먼저 대장주를 보세요. SK 하이닉스 같은 리더가 전고점을 뚫고 쭉 치고 나가는지 그걸 먼저 보는 겁니다. 2단계, 그 다음엔 엔진을 점검해야죠. 그냥 바쁘기만 한 회사가 아니라 영업이익률, 즉 OPM이 개선되는 진짜 알짜 소부장 기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바로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형주에서 소부장 쪽으로 스르륵 넘어오는 그 타이밍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매출이 오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쁘게 일해서 매출이 100억인 거랑 마진을 많이 남겨서 이익이 50억인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진짜 신호는 바로 이 이익률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매출이 성장하는 건 이 회사 바쁘구나 하는 신호 정도예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성장한다는 건 이 회사 돈 진짜 잘 버네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바로 이 후자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을 쫙 종합해보면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 이른바 스위트 스팟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가 첫 번째 거인들한테서 두 번째, 세 번째 물결인 소부장과 후공정 기업들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은요, 늘 사이클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다음 사이클이 올까? 이게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죠. 다음 파도가 밀려왔을 때 과연 여러분은 이 거대한 파도의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